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블스입니다. 어제 밤에 22 포럼에서 이제 각국 중앙은행,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또 파월 의장의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뭐 시장 예상대로 좀 매파적인 발언들이 이어졌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예상한 내용이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도 그렇고 암호화폐 시장도 큰 변동성은 제한적인 흐름, 이런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이슈들 짚어드리면서 또 앞으로의 흐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또 중요한 이슈가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가 또 12,333개의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또 매입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레이지의 총 비트코인 보유 잔고는 15만 2천 개, 또 엄청나게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달러 기준 가치로는 46억 달러를 넘어서는,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한 거는 굉장히 호재 아니냐. 물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치가 더욱 상승할 수 있다는 이런 중장기적인 전망은 호재성 이슈로 반영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크로 스테이지가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면은 과거에서도 과거 흐름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흐름이 굉장히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일자별로 보시면은 대부분 마이크로 스테이지가 추가 매수를 진행했을 때 대부분 비트코인이 조정세를 보이는 이런 흐름들이 자주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스트레치가 평균적으로 이런 추가 매수 소식을 알렸을 때 평균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면 평균 하락은 2% 정도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상승했을 때는 대략 0.3% 정도 해서 굉장히 미비한 상승을 보였다.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왔었는데, 지금 또 마이크로스트레치는 앞서 공개한 주식 매각 계약에 따라 3억 3,370만 달러의 그런 주식은 팔고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이런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추가 매수 소식이 또 그렇게 시세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조정 흐름을 보였는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파월 발언,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말한 배경들이 추가 상승을 좀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고, 또 바이든이 이제 바이드노믹스, 이제 또 다음 대선에 나가게 되면서 바이든이 현재 경제 정책 연설을 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거래자 또 헤지펀드 매니저에 대한 과세 허점을 제거해서 공정한 세금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래서 바이든은 예전부터 암호화폐 과세를 징벌적 과세를 계속적으로 외쳐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계속 이런 과세에 관련해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제대로 된 과세를 위해서는 현재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가 상품인지 증권인지 정확한 규정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블랙록이나 많은 기관들이 연이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상황이죠. 과거에 기관들이 신청했을 때 SEC에서 모두 반려를 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결론이 나오기 전에, SEC에서 반려라든지 승인이라든지 이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한꺼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역사적으로 많은 기관들이 한꺼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상황인데,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금과 같은 금이 ETF가 승인됐을 때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오랫동안 이어졌었죠. 그래서 비트코인 역시도 상품으로 인정받음에 따라서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이런 상승 흐름이 나올 거고, 이런 규정부터 제대로 돼야 과세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관들의 현재 신청되어 있는 ETF 결과가 앞으로 시장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난 영상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거품인가? 저는 이제 거품이 아니다, 지금 상황 거품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4시간봉 차트 흐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이면서 지금 이제 일주일간 기준으로는 비트코인 캐시가 10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 역시도 비트코인 캐시가 계속적으로 1위를 지켜나가는 모습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해시레이트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해시레이트가 조금 현재 하락하는 흐름인데, 이런 흐름들 같이 살펴보면서 좀 대응하셔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차트를 봤을 때 비트코인의 4시간 봉으로는 이렇게 큰 상승폭을 보였지만, 아시다시피 모든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현재 비트코인 캐시가 먼저 큰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이는 상황. 하지만은 이전 구간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올라 보이는 차트는 아니죠, 차트상으로는. 그래서 현재 충분히 이렇게 큰 추세가 틀어지는, 중장기 추세가 전환되는 이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은, 뭐 비트코인이 단기 조정이 가파르게 나온다면 좀 매물이 출회될 수 있겠지만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포코인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좀 기뻤던 소식이 애청자분께서 또 이렇게 인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옛날부터 말씀 주실 때마다, 또 텔레그램에서도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큰 수익 가져갔다, 15만 9천 원에 매수를 하셔서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100% 가까이 수익률을 올리면서 저희 매니저에게 이런 수익 인증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렇게 좀 인증을 해주시면서 애청자분들께서 인증을 해주시면은 저도 참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흐름들, 비트코인이 현재 중요한 지지선은 대략적으로 29.8K선, 이 구간이 만약에 이탈된다면은 알트코인을 비롯해서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래하시는 분들께서는 대략 29.8K선 이탈,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고, 또 그 다음 지지선 29.5K선, 그래서 이 29.8K선, 5K선 지지 여부, 지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당연히 상방으로는 31K선 구간을 돌파하는지, 이 여부가 현재 중요한 구간이다. 이외의 등락은 단기 변동성으로 선물 거래에 있어서는 단기 변동성을 보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기점은 31K선과 또 29.8, 29.5K선이라는 점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들, 이런 흐름들 잘 살펴보면서, 또 아래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텔레그램방 입장을 해주시면은 좋은 정보와 함께, 또 정보를 바탕으로 수익 보시는 분들은 또 인증을 해주시면은 제가 더욱 힘이 나서 많은 정보들, 좋은 정보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